지금, 여기, 나. 꿈속에서는 좋은 꿈, 나쁜 꿈이 있지만 깨고 나면 다만 꿈일 뿐입니다. 달콤한 꿈은 깨고 나면 아쉽지만 나쁜 꿈은 깨고 일어나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꿈속에 보이는 일들만 꿈일까요? 과거에 좋았던 경험과 괴로웠던 일이 그리움과 상처로 남았다면 아직 꿈속에 있다고 봐야 해요. 대부분 과거 생각에 괴롭고 미래 생각에 근심 걱정합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사는 사람도 미래에 대한 염려 속에 사는 사람도 꿈속에 사는 사람이죠. 후회와 근심 걱정으로 괴로울 때는 내가 또 꿈을 꾸고 있구나 하고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을 놓치면 번뇌에 휩싸이게 되고 지금에 깨어 있으면 불행할 이유가 없어져요.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저기가 아닌 여기, 남이 아닌 나에게 깨어 있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기대하는 마음 없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으려 합니다. 그래도 괴롭습니다. 먼저 사랑을 주어도 상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으려 하기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베푸는 마음만 내고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랑할 뿐이어야 합니다. 바다를 보면 기분이 좋은 건 바다가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다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기대 없이 누군가를 좋아해 보세요. 바다를 사랑하듯 산을 좋아하듯. 나를 사랑하는 법.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항상 불평, 불만을 가지고 남을 미워하며 괴로움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온갖 빛깔의 꽃들과 파란 새싹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부처님의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인생을 괴롭게 살아야 합니까? 남을 좋아하면 내가 즐겁고, 남을 사랑하면 내가 기쁘고, 남을 이해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 이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봐야 해요. 이걸 보지 못하니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산다고 좋아하다가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이 더 나았다며 후회해요. 들어가고 싶은 직장에 재수까지 해서 들어가 놓고 그 직장 때문에 못 살겠다며 사표 쓰고 나와요. 가진 방법을 동원해 애를 낳아놓고는 그 애 때문에 못 살겠다는 죽는 소리를 해요.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끔은 멈추고 너 누구니? 어디로 가니? 지금 뭐 하고 있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회피하는 것과 놓아버리는 것. 놓아버리는 것과 회피하는 것의 차이는 놓아버리는 것은 재발하지 않고 회피한 것은 재발한다는 겁니다. 애인과 헤어져서 속상한 마음에 잊어버리려고 저녁에 술 먹고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괴로움이 반복되면 이것은 회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나와 함께 해주어 고마웠어. 잘 가라 하고 미련을 놓고 작별을 고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부모님의 전화를 피한다면 그 갈등과 괴로움은 계속 재발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거부 반응을 놓아버리면 전화가 오면 받고 오지 않으면 안 받으면 되지. 그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면 회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닥뜨려 해결하고 놓아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 화가 나는 이유를 잘 살펴보면 내가 옳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있기 때문입니다. 잘난 내가 보기에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화가 나는 것이지요. 이런 감정은 내면에 깊이 깔려 있어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는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옵니다. 화를 벌컥 내고 난 다음에 흔히 하는 말이 있지요. 나도 모르게 그랬다. 습관적으로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감정이란 외부 경계가 내 업식을 자극하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화된 반응입니다. 이 말을 선뜻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우깁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기준 자체가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각자 살아온 환경과 그 안에서 축적된 경험,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따른 것이니까요. 말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생각이고 내 취향이고 내 기준에 불과합니다. 화가 난다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옳고 내가 틀렸다는 내 분별심 때문입니다. 사사건건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습관이 내 안의 도화선에 자꾸만 불을 댕기는 겁니다.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지금보다 자유롭고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잘못한 줄 알았으면 뉘우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잘못한 줄 모르고 알아도 자존심 때문에 뉘우치기 싫어합니다. 만약 어떤 잘못을 했다면 내가 잘못한 줄을 1년 뒤에 아는 게 좋습니까? 그날 바로 아는 게 좋습니까? 틀린 줄 알았으면 고쳐야 합니다. 틀리고도 틀린 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이고, 틀린 줄 알고도 못 고치면 큰 손실을 일으키는 바보입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서 알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모르면서 아는 체 합니다.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진실에 가까울까요? 모르는 걸 안다고 붙들고 있거나 틀린 걸 안 틀렸다고 우기기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 이건 내가 틀렸구나. 이건 내가 몰랐구나 하고 인정하면 삶이 참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도 살아있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아, 오늘도 살아있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면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병이 나면 건강만 하면 참 좋겠다. 눈을 다치면 눈만 보여도 좋겠다. 두 다리를 못 쓰게 되면 걷기만 해도 좋겠다 하죠. 이렇게 행복은 지천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죽을 때까지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행복하세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 스스로 적게 쓰는 것은 검소함이라고 하고 타의로 적게 쓰는 것은 가난이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낮추면 겸손이라 하며 타의로 자기를 낮추면 비굴하다고 합니다. 스스로 남에게 재물을 주면 기부했다고 하고 강요에 의해 주면 강탈당했다고 합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자발성에 기초할 때 그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과연 나이 들어가는 게 괴로운 걸까요? 나이가 좀 들어야 인생의 맛을 알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미숙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저것 경험에서 오는 완숙한 맛이 있습니다. 술도 익어야 맛이 좋고 된장은 숙성해야 맛이 나고 밥은 뜸을 푹 들여야 맛이 있듯이 인생도 늙어야 제 멋이 납니다. 계속 봄이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여름으로 바뀌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젊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늙음이 괴로움이 되는 겁니다. 봄꽃은 예쁘지만 며칠 못 가서 떨어집니다. 떨어진 꽃을 주워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을에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은 떨어져도 예뻐요. 주워서 책갈피에 꽂아두죠. 나이 드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젊었을 때 좋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홀가분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나이 든다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초라해지느냐, 원숙해지느냐는 몸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가 참 좋다. 나를 사랑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의 나이고 또 하나는 이상의 나입니다. 현실의 나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결심을 해도 실천을 못하지만 이상의 나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결심하면 그대로 실천합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은 현실의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나를 높이 세울수록 현실의 나를 미워하게 되고 그럴수록 나는 더욱 초라하고 왜소해집니다. 그러니 이상의 나를 버리고 현실의 나를 긍정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설령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괜찮습니다. 자기 긍정의 바탕에서 욕심을 버리고 조금씩 자신을 바꿔 나가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나 먼저 행복하기. 인생을 살 때 첫 번째 기준은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면 대가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칭찬을 받든지 상을 받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기대대로 안 되면 불만이 생기고 억울해져요. 남편이나 자식에게 정성 들여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중에 그 공덕을 몰라주면 섭섭하고 괘씸해져서 서로 원수가 됩니다. 우선 자기가 행복해야 합니다. 남을 즐겁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즐거워야 해요. 이걸 놓치면 결국 처음 원하던 것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진리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입니다.